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주택법하고 나머지 내용들 보도록 할게요. 농지법까지. 그럼 우리가 이제 어디만큼 맞나 좀 확인 해볼까요? 그래서 어디만큼 맞냐면 일단 그림책의 7페이지인가 좀 펴보시겠습니까? 7페이지인가? 봐봐요. 그럼 제가 전체 공법의 체계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내용들을 설명드렸어요. 7페이지. 그럼 우리가 내용 봤을 때 국토계획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정리해 봤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국토계획법 정리해 봤고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거하고 뭐하죠? 정비사업에 대한 거하고 봐서 국토계획법 12문제 봤고 그 다음 개발법 6문제 봤고 정비 6문제 봤어요. 24문제 끝난 거죠 여기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개별적으로 건물 짓는 법이 있는데 이게 건축법이었어요. 그래서 금방 배운 거. 건축에 허가받아 건물 짓는다 이거였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를 다 허가받아 짓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건축물 중에서도 이게 만약에 주택이었고 이 주택이 몇 호다? 30호, 30세대 이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단순하게 건축에 허가를 받아야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되죠? 이런 경우는 따로 좀 법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도입된 게 바로 뭐냐면 주택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의 단지를 짓는다. 우리 밖에 있는 주공 7단지처럼. 그렇죠? 저런 걸 진다면 단순하게 건축에 허가를 받아 지을 게 아니라 따로 사업으로 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고 관리해 줘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 건설 공급 관리에 대해서 따로 주택단지를 짓는 법을 정한 법이 바로 뭐라 한다 우리는 주택법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주책이 아니고요. 주택. 괜히 얘기했어요. 좌절이에요. 말하고요. 재미도 없고 기분만 이상하고 말하고요. 어쨌든 그러면 주책이죠 한마디로 말하고요. 주택법의 7문제가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 거죠. 항상 얘기하듯이 그럼 뭐 좀 물어볼게요. 건축법이 일반법일까요? 주택법이 일반법일까요? 그렇죠. 건축법이 건축의 가장 일반법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30채 이상의 주택을 짓는 거라면 따로 주택법을 배우겠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가셨습니까? 됐죠? 7문제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주택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었잖아. 그럼 공급도 아무렇게나 받을 수 없어. 청약통장 있어야 되고 각종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런 것들의 분양까지 한 이런 제한을 받아가면서 그렇죠. 그리고 관리도 아무나 관리할 수 없고 주택관리사라고 하는 전문가를 배치해서 관리해줘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어떻게 공급관리가 이루어지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무슨 29채짜리를 갖다가 돼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사러 갔다. 청약통장 가져오라고 한다. 분양사무실에서 입을 찢어버려라. 그래서 여러분 29채인데 통장이 왜 필요한데 너 사기꾼이지 새끼야 물어보면 반드시 걸립니다. 알았죠? 30채 이상일 때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내용 등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내용 보시면 용어정의 주택이 뭐냐 도시형 생활주택이 뭐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 정의 위주로 요번 11, 12는 좀 마무리해 줘야 됩니다. 그나저나 어쨌든 간에 요번에 보니까 그 조정대상 지역 등에 대한 부분에 각종 과세 제도에 대한 부분이 준과되지 않습니까? 청약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수요가 많이 투기가 생기니까. 그래서 어제 그제 보니까 조정대상 지역 비조정대상 지역의 취득세 부분을 좀 까준다고 했는데 2주택 얻을 때까지는 뭐하죠? 좀 원래대로 그냥 봐주는 것 같고 원래 규제 없을 때 1에서 3%인가? 그걸로 간다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3주택제 사는제부터는 풀어주는 게 아니라 한 반으로 줄였더라고요. 그렇죠? 12%인 거를 취득세를 6%.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반 정도 해준 것 같은데 그게 다음 주택 살 때 내가 두 번째 주택 살 때냐 세 번째 살 때냐 이거에 대한 부분인 건데 풀라면 확 풀어주지 무슨 개떡이나 그렇죠? 또 집이 안 팔리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그 임대사업자에 또 활성화시키려고 또 나오는 거죠 지금 또. 그렇죠? 또 지나면 또 어떻게 배신할지 알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못 믿겠는 거지 이제 국민들이, 그렇죠? 별로 효과는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렇죠? 그 얘기했던 그래서 주택법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봐봐요. 아마 지금 이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몇 년을 할 것 같아. 아까 내 농담 삼아서 2, 3년 얘기해서 저는 3년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너무 긴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건 그 와중에 잘 버텨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잘 리모델링 해가지고 우리가 뭐를 자금이라든가 금전 계획을 짜가지고 좀 버틸 계획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렇죠? 버텨야지. 그렇죠? 어쨌든 봐봐요. 주택법입니다. 7문제가 나옵니다. 7문제 시작. 그럼 건축법과 마찬가지로 7문제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몇 문제를 맞춰야 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3개에서 4개 정도는 건져줘야 돼요. 요번에 우리 그 33회 문제 주택법 굉장히 좀 지저분스러웠거든요. 그래도 서너 개는 맞출 수 있었어요. 집중만 잘하고 있었으면. 근데 뭐가 된다? 집중력이 흐려지니까 다 헷갈린 거지. 아주 맞추라고 준 것도 버리고 앉았고 말이야. 치사한 질문 하나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다 골로 가는 거야. 정확한 것만 살 길이야. 그렇죠? 그럼 봐봐요. 일단 우리가 이와 같이 주택법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는 요 그림 하나가 모든 걸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뭐라고 나오죠? 30호 30세대 이상. 시작. 이걸 뭐라 불러? 주택단지라 부르는 거예요. 주택단지. 30호 30세대 이상을 짓는다. 이걸 뭐라 부른다? 우리가 주택의 단지다 부르는 거죠. 그럼 봐요. 주택단지는 봐요.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 주택단지라는 말은 이렇게 주택만 지어지면 되는 건가요? 주택단지가? 30호 30세대 이상으로 지어지는 건데 주택단지만 지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대시설, 그 다음에 생활복리를 위한 뭐다? 복리시설. 그래서 보통 주택단지의 정의를 얘기하면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 토지, 이걸 주택단지라고 해요. 뭐라고요? 주택이나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한 뭐다? 일단의 토지를 뭐라 부른다? 우리가 주택단지다. 보통 그렇게 불러요. 그렇죠? 우리 앞에 주공 7단지 가봐도 주민들이 꼭 이용해야 되고 없으면 못 사는 거, 부대시설, 뭐 주차장이라든가 관리사무소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부대시설과 또 생활복리를 위한 거, 놀이터, 경로당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같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택단지의 의미는 뭐다? 30호 3세대 이상으로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뭐라 부른다? 이걸 주택단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면 뭐다? 30채 이상이니까 오른쪽 맨 위에 있듯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라 이 얘기인 겁니다. 오른쪽 맨 위에 있듯이 뭐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른쪽 맨 위라는 말을 몰라 또. 오른쪽 맨 위. 오른쪽 맨 위. 거기 사업계획 승인 써 있을 거야. 이해 가시겠죠? 30채 이상 된다면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세요. 지금 105페이지예요. 아까 7페이지에 계신 분 돌아오세요. 알았죠? 105페이지예요. 먼 곳에 있지 말아요. 가까이 오세요. 됐고요. 그 얘기. 근데 요거 나올 때 또 많이 물어보는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주택 단지인데 다음은 별개의 단지로 본다는 말이 있어요. 요즘은 참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택 단지인데 다음은 하나 단지가 아니라 별개 단지로 봐주겠다. 어떨 때일까? 20m 이상의 일반 도로로 나눠져 있다면, 뭐라고요? 20m 이상의 일반 도로 나눠져 있다면 다른 단지로 보고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 도로로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단지로 봅니다. 그렇죠? 이건 한 단지로 안 봐요. 21 봐봐. 21 시작. 21 8도. 21 8도예요. 그리고 발음은 좀 안 좋은데 고자철.
뭐라고요? 21팔도 고자철. 발음은 좀 안 좋아. 내시도 아니고. 뭐라고요? 21팔도 고자철로 나눠져 있다면 다른 단지로 봐주겠다. 고자철은 미더수가 안 나와요. 폭이 얼마든 간에 고자철이면 다른 단지로 봐주겠다. 했습니까? 아빠 말이 21팔도 고자철 다른 단지. 시작. 21팔도 고자철 다른 그냥 그렇게 외워요. 잘 나와요. 21팔도 고자철 다른 단지입니다. 시작. 21팔도 고자철 다른 단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하나의 단지라고 하더라도, 시작. 하나의 단지라고 하더라도 요즘 단지들은 둔촌주공만 봐도 무슨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2,000세대. 엄청나요. 뭐 워낙 크다 보니까 한꺼번에 진행하는 게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의 주택 단지를 봐봐. 이런 식으로 나눠요. 한 단지인데 이거는 나눠 진행할 수도 있다. 그번 나눠 진행하는 거 우리 뭐라 하냐면 우리 법에서 공구라는 말을 써요. 공구. 시작. 공구. 주택단지를 하나의 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나눠 진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걸 공구라고 하고요. 일단 봐봐요. 밑에 뭐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이에요. 그래서 착공신고나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어서 분할 시행 가능하면서 효율적 시행 가능케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의 단지여도 나눠 시행할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공구별로는 몇 세대? 300세대 이상은 돼야 한다는 얘기고, 뭐라고요? 공구별 몇 세대? 300세대 이상은 돼야 한다는 얘기고, 결론적으로 얼마? 봐봐. 600세대 이상은 돼야지만이, 그러니까 분할 시행이 되겠지. 공구별 세대가 300 이상은 돼야 되니까 600세대 이상은 돼야지 분할 시행 가능해지는 거지. Understand? 일단 범주부터 이해합시다. 봐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봐봐요. 주택의 단지가 있어요. 근데 다른 별개 단지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21팔도 고자철 이거였고, 근데 하나의 주택 단지예요. 하지만 하나의 주택 단지여도 공구별로 분할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됐습니까? 그럼 봐봐요. 다시 한번. 주택의 단지인데 21팔도 고자철은 아예 다른 단지로 보는 개념이고요. 하나의 단지여도 공구별로 분할 시행할 수도 있어요. 내 말 때 이해하죠? 그리고 공구별 세대는 300세대 이상이고요. 600 이상은 돼야 분할 시행 가능하겠죠. 알겠습니까? 그게 주택단지와 공구의 개념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럼 그 안에서 주택단지를 이루는 필수 요소는 뭐다?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우리는 뭐라 한다? 주택단지라고 하는 거고. 됐죠. 근데 문제는 봐봐요. 이 기본적으로 기간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기간시설. 이게 뭐냐면 단어만 주의합시다. 기간시설. 단지 내에 도로가 있고 단지 밖에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단지 내의 도로는 분명히 뭐죠? 분명히 부대시설이에요. 부대시설이면서 없으면 못 사는 거잖아요. 필수 기반시설이잖아요. 이걸 뭐라 하냐? 기간시설이라고도 해요. 같은 도로여도. 그래서 뭐라 하냐?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 같은 거면 부대시설이면서도 뭐다? 그 중에 기간시설로 봐요. 없으면 기능 발휘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기간시설이 단지 안에 있는 것과 단지 밖에 있는 것이 있을 때 연결시켜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고립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감옥이에요. 못 나오니까. 이해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안의 기간시설과 단지 밖의 기간시설을 연결시키는 시설을 만들게 되는데 우린 이걸 간선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간선시설 정의가 나오려면 뭐라고 해야 돼? 안팎의 연결이란 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안팎의 연결. 시작. 안팎의 연결. 그럼 물어볼게요.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 단지 안에 있는 건 간선시설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뭐다? 연결이란 말이 있어야 돼요. 연결, connected, 연결. 단지 안팎의 연결이란 말이 있어야 간선이에요. 굉장히 헷갈려요. 그거 속인 게 또 얼마 전 기출문제였어요. 더러워 살 수가 없어요. 등간에.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서 보시면 이게 주택단지고 요 그림 이해하면 주택법은 끝난 겁니다. 사실.
그렇죠? 그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주택법에서 어떻게 주택의 단지를 건설할 거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한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라고 한다면 공급 규칙에 따라서. 하지만 질서 유지를 위한 특례 부분이 있어가지고 투기과열지구나 도정거상 지역 등이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관리 파트에 대한 부분은 리모델링 정도만 언급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리모델링 정도.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옛날에 이제 우리 주택 전문 관리, 주택관리사 관련된 게 다 이 법에 있었었는데 다 공동주택 관리법이 신설되어지면서 이관됐어요. 지금은 리모델링 정도만 남아있는 거고 나머지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렇죠? 저도 솔직히 관리만 나오면 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사를 제가 6년이나 했었어요. 6년이나 한 단지에서 27살 때부터 33살까지 그 어린 나이에 직원 35명. 그렇죠. 800세 단지 소장이었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알아요 그때? 무자격자들이 유자격자로 교체되는 시기였어요. 제가 사회 때였거든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 원래 경찰청 출신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막 날 보내시고 내가 들어가는 거라 나를 대표가 뽑은 이유는 뭔지 알아요? 어리니까 날 우습게 본 거죠. 얘를 주물러야 되겠다. 다 죽었어요. 다 잘리고 대표들. 다 잘랐어 내가 다 잘랐어. 법대로 다. 그렇죠? 당신 해고, 해임 이래가지고 다 잘라버렸어. 합법적으로. 다들 아무 말도 못해 나한테. 6년에 먹어서 한 단지에서. 봐봐요. 돈 한 푼도 안 받고 내가 성실하게 했지 내가. 죄송해요. 봐봐요. 그래서 보시면 되죠. 그럼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럼 이제 용어 정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용어 정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앞쪽에서 주택의 단지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죠. 주택 단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 거. 아까 뭐였죠? 정의상 이 조문이에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 부대복리시설 건설한 일단의 토지. 이게 바로 뭐냐면 주택 단지예요. 아까 그림 본대로. 주택 부대복리시설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뭐라 한다? 주택 단지라고 하고 다음은 뭐라 부른다? 아하, 별개 단지로 봐주겠다. 21 8도 고자철 얘기하는 거고. 21 8도 고자철. 아까 얘기했던 거. 그리고 그 주택단지를 나눠서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걸 공구라고 한다 이 얘기야. 주택단지 안에 공구 있다고 내가 표시해 놓은 거야 이렇게. 이해 가시겠죠? 공구는 뭐다? 300세대 이상으로 하고 600세대 이상이라고 한다면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이 얘기고. 앞에는 그대로예요. 근데 앞에는 그림이니까 조문을 내가 넣어 놓은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그 단지 안에 뭐다? 아까 얘기했던 단지는 부대복리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부대시설, 복리시설, 기간시설, 간선시설이 있고 간선이 나온다고 한다면 주의할 건 연결이란 말이 있어야 한다. 라는 거. 그렇죠? 이러고 나와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지역난방은 간선시설이다. 다소가. 그건 기간시설이고요. 연결이란 말이 있어야만 간선입니다. 연결이란 말이 없으면 간선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연결이란 말이 있어야만 간선이다. 작년 교재에 비해서 훨씬 깔끔해졌죠. 그래서 이 부분이 복잡했었는데 그 얘기들 그래서 앞에서 본 거 얘기해 준 거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당연 주택입니다. 그렇죠? 주택을 배우는 거라 주택법 배우는 거니까 주택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 완전 중요하죠. 주택은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문제가 나오는 very very important, very important한 부분이니까 굉장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봐봐요. 주택에 대한 정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봐요. 일단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독립된 주거, 건축물의 전부, 일부, 그리고 뭐다? 봐봐. 부속 토지를 말하며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봐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토지가 있고 주택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주택으로 봐요.
부속 토지를 제외한다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뭐로 봐주겠다? 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주택을 존치할 수 있는 거니까. 됐습니다. everybody 부속 토지 포함.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주택이라는 거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택의 종류를 알아야 나중에 주택의 공급이 조문이 나올 때 어떤 주택을 어떻게 공급하는지 구분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30채 이상 짓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공급할 수가 없어요. 청약통장이나 여러 가지 가점제나 등등에 의해 가지고 규제받는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택의 종류를 모르면 공급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어떤 규제를 받는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봐봐요. 구조에 따라서 주택을 분류해 보는 게 있고 자금에 따라서 주택을 분류해 보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조에 따라서 주택을 분류한다 알고 있는 거죠. 뭐예요? 단독주택, 공동주택이에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시작. 단독주택, 공동주택이죠. 그럼 봐봐. 근데 단독주택? 아까 배웠는데 봐봐. 어떻게 배웠더라? 다가공. 공간이 없어? 공간이 없어. 이건 주택이 아니야, 여기서는. 왜? 여기는 30채 이상의 주택 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은 청와대 같은 거라 여기서 건설은 할지 몰라도 이 법에 의해 공급 분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니 건축법의 단순한 분류하고는 달리 여기는 목적이 건설한 주택을 공급 분양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은 이 법의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간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문제 볼 때 건축법상 주택을 물어보는 건지 주택법상 주택을 물어보는 건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셨어요? 무슨 법상 주택인지를 모르면 다른 나라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렇죠? 항상 공법은 무슨 법을 물어보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생뚱맞지만 1시간 전까지는 단다가공 단독주택 이랬지. 지금은 단다가 이렇게 해야 돼요. 뭐라고요? 단다가 단독주택. 시작. 단다가 단독주택. 단가고 단다가. 괜히 했다. 뭐라고요? 단독, 다중, 다가고. 창피하지, 이렇게? 봐봐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공간은 뭐가 되어진다? 유형에서 단독주택이 아니고요. 공동주택,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인데 마찬가지. 기숙사가 없어요. 연세대예요. 연세대. 시작. 다시 물어볼게요. 왜 여기서는 기숙사를 공동주택으로 안 볼까요? 건설하여 공급 분양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숙사 분양하는 거 봤어요? 잘못 본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법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법을 공부할 때 이 법에 맞냐, 이 법에 맞지 않냐라는 걸 따져봐야 돼요. 그걸 인식하면서 지문을 봐야지 그냥 외우려고 덤비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볼게요. 단다가 단독주택. 시작. 연세대 공동주택.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는 뭐라 한다? 주택에 의한 구조분류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봐요. 자금 분류가 참 중요합니다. 자금 분류. 이게 뭐냐면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의 기준인 거예요. 이건 참 잘 나와요.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은 거면 국민주택, 그렇지 않은 거면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주택을 분류할 때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대한 구분은 이게 봐봐 제일 많이 오해하는 거. 민영주택, 민간건설사가 지은 주택. 아니에요. 민간건설이 지었어도 공적 자금의 지원이 있으면 국민주택이에요. 대부분들이 민영주택이 나오면 민간건설사가 지은 거구나. 아니라고. 그렇죠? 자금이 지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포인트란 말이야.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지은 주택이 국민주택이란 얘기인데, 그러면 공적 자금에 지원받아 지은 국민주택을
막 겁나 크게 지면 돼, 안 돼? 아니, 특정 층만 이익 범인데 많은 국민이 쉐어해서 이익을 봐야 돼.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국민주택의 규모를 제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음 강목의 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강목의 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말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금과 규모가 봐봐. 자금하고 규모가 동시에 만족이 돼야 돼. 써봐봐. 자금과 규모가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되는 거야. 여기다 써. 쓰는 데가 똑같이 써요. 딴 데 쓰지 말고. 뭐라고요? 자금과 규모가 만족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게 국민주택이야. 자금은 맞는데 규모가 안 맞아. 그럼 아니야, 그거는. 규모가 맞는데 자금이 안 맞아. 그것도 아니야. 정의 나올 때. 이해가셨죠? 동시만족이야. 그럼 봐. 첫 번째, 그 자금이 뭐가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봐. 첫 번째,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가 지었어. 이게 바로 주택법의 공공사인방이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게 뭐다? 주택법의 공공사인방. 뭐라고요? 주택법의 공공사인방이에요. 앞으로 주택법 나올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나오면 아, 공공사인방이구나. 얘들이 건설한 거라면 그 자체가 공적 자금이 들어간 거지. 이해가시겠죠? 그 얘기. 그 다음 국가, 지자체가 안 지었어도 돈을 냈어. 이걸 국가, 지자체의 재정이라고 합니다. 국가, 지자체의 재정. 시작. 국가, 지자체의 재정. 국가, 지자체가 직접 안 졌어도 돈을 냈다면 뭐다? 이걸 국가, 지자체의 재정에 의한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너무 중요한 거 이거.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었다면 그것도 국민주택의 건설 자금이 되어집니다. 옛날 제 나이 때 이상 선배님들은 아마 국민주택기금이라고 아실 거예요. 국민주택. 우리가 결혼할 때 그거였었거든. 국민주택기금. 그게 바뀌었어요. 주택도시기금이라고. TV에도 나와. HUG라고. House Urban Guarantee라고 해서 HUG. 광고 봤지? TV도 안 봐, 공부도 안 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야? TV를 봐, 이해를 하지. 뭐라고? 어쨌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은 거. 그러니까 자금은 세 가지야.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한 것도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의 재정으로 지은 것도 국민주택,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은 것도 국민주택이 되어지는구나. 공적 자금의 지원이니까. 그러면서 그 국민주택의 규모는 다음의 것을 얘기한다. 전용 면적에 대한 부분이 뭐다? 85 이하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많이 알고 있는 85 이하. 그리고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가 아니고 한 읍면지역이라면 그만큼 수요가 많지 않겠죠.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 읍면이니까 그런 경우는 최대 100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의 최대 규모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100제곱미터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재미삼아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이 이 주거 전용 면적이란 말을 모르는 분이 많은데 봐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보통 분양 면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분양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5제곱미터였다. 115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요. 이런 경우는 전용에 대한 부분이 뭐다? 85. 그 다음에 공용이 뭐다? 30. 보통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거 전용 면적은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알고 있는 게 분양 면적 115짜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평으로 치면 33평, 32평 이거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이게 전용 면적은 85거든. 공용 부분 면적이 30인 거고.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알고 있는 전용 85는 보통 30평대 초반을 얘기하는 것이라 절대 사실은 서민주택은 아니야.
전용 85, 분양평수 115, 저기 송파 가봐, 헬리오시티 막 25억씩 해. 지금이야 까져서 15억밖에 안 가지만. 잠실주공 뭐 5단지 썩어가는 건물이 그게 얼마야? 25억, 30억이야. 지금 빠져서 19억이지만 10억 빠졌어. 송파 일대의 그 비싼 아파트들이 다 10억 빠졌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빠질 땐 좀 비싼 아파트가 더 빠지더라고. 근데 우리 노도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노도강 어떻게 하면 좋아? 노원, 도봉, 강북 말이야. 그렇죠? 많이 오르기는 너무 많이 빠졌어. 지금 서울에서 가장 많이 빠진 데가 노도강이에요. 특히 노원. 그렇죠? 많이 빠졌어. 아시죠? 신경 쓸 거 없어요. 또 오를 거야. 그렇죠? 많이 오른 곳은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거거든. 또 오를 거야. 그렇죠? 노원은 교육이 되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내가 봐도. 그리고 놀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어린 자녀분 있는 분들이 노원 좋아합니다. 대치동보다 훨씬 나 내가 봤을 때. 쓸데없이 비싸게 막 거기는. 우리가 훨씬 나. 오를 거야. 기대하고 있어봐. 장담은 못하는데 언젠가 오를 거야. 그래서 보시는 바 내용들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민영주택은 뭐라고 나오죠? 민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야. 시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봐봐. 민간건설 사업주체가 지은 주택을 말한다? 이러면 안 돼. 그럼 물어볼게요. 현대건설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수도권에 전용 80을 지었어요. 국민주택이다. 오. 얘기했지? 사업주체가 누구냐가 아니라고. 현대건설이 지었어도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아 수도권에 80을 지었으면 맞잖아. 민영주택. 자금 맞고 규모 맞고. 사업주체 안 따진다고. 에버바디 사업주체 안 따져요. 여러분 사업주체 안 따져요. 시작. 여러분 안 해도 돼요. 뭐라고요? 사업주체 안 따져요. 알았죠? 그게 국민주택이에요. 참 힘드네요 오늘. 봐요. 그래서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참 정리가 잘 돼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 구분할 때 정의, 구조분류냐, 자금분류냐. 그리고 요번 시험이 이거였어요. 아, 완전 중요한 거죠. 도시형 생활주택. 완전 중요한 거. 이게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오긴 나왔어. 근데 우리를 기망했지 이것들이. 봐봐요. 도시형 생활주택. 완전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우리 도시에 사시는 그 주민분들이 부자예요? 그닥 부자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닥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매번 얘기해도 뭐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도 뭐 직장 근로자 같은 경우일 때 한 연봉 8천 정도, 7천 정도 받으면 상위 10% 안에 든답니다. 10%. 엄청나지 않습니까? 별로 많아 보이지 않는데 10%, 7%래 그게.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자산 규모를 따져봐도 순자산으로 봤을 때 부채 빼고 대출 다 빼고 순자산으로 봤을 때 상위 10%에 대한 자산이 순자산 10억이랍니다. 믿어지지가 않죠. 공시가예요. 공시가. 집으로 본다면 공시가. 그러니까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게. 순자산 10억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다음 요즘 같은 경우 집값 다운된 경우는 이제 내년에 통계 나오면 더 떨어지겠지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가 많지 않아요. 그럼 우리 젊은이들 나도 젊지만 더 젊은이들 그렇죠? 30 초반, 20대 후반 이제 학생들 오면 물어봐 내가 결혼했어요? 물어봐요. 아니요. 일관되게 아니요예요. 10명 물어보면 9명이 아니라 그래. 그렇죠. 왜 물어보냐면 내가 알아보려고. 그렇죠? 왜 안 해요? 물어보면 아유 뭐 돈도 없고요. 뭐 등등등 이거예요. 그러면 왜 결혼 안 해요? 이유는 일단 집이에요. 이 남성들의 가장 고민은 뭔지 알아요? 큰 고민은 결혼할 때 고민은 하고 싶어. 나도 애 좀 낳고 싶고. 근데 문제는 뭐냐? 집을 구할 돈이 없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어떤 구조가 있죠?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이런 거에 인식이 남아있단 말이야.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상해서 결혼하자고 얘기 안 하는 거야. 집을 못 구하니까. 그 정부가 뭘 냈어? MB 정부 때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집을 쓸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좀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없겠느냐라고 도입한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그리고 집이 공급이 돼야 아이러니하지만 인구가 늘어요. 당연한 거지만 그렇죠? 집이 마련이 돼야지 애를 낳을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가 안 느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주거 안정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본다면. 그죠? 그러다 보니 서민 주거 안정을 왜 도입한 게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인 거고, 여러 가지 주택도시 기금에서 저리로 금융 지원해 주면서 뭐다 많이 짓게 유도를 했어요. 옛날부터. MB 정부 초기 때부터 도입한 건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좀 활성화시키려고 올 연초 2월 달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나올 거라 나왔습니다. 일단 봐요. 300세대 미만이고요. 그 다음 국민주택 규모 2구역, 그 다음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합니다. 방법은 없어요. 외우셔야 돼.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도시지역에 짓는 거.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서민 주거 안정이라며 왜 300 미만으로 합니까? 많이 짓게 하지? 이러는데 지원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것도 150세대 미만이었다가 300세대 미만으로 지원을 늘린 거야. 원래에 비하면. 알겠습니까? 얼마? 300세대 미만으로 늘렸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많이 짓게 하려고 모두 제한받지 않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분양가 제한을 안 받게 합니다. 분양가 제한 뉴스에 얼마 많이 나와요. 그렇죠? 한참 부동산 불 붙었을 때 분양가 제한 가한다고 말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들. 그래서 분양가 제한 받지 않고요. 그리고 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가 아주 중요한데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소형주택에 대한 부분이 원래 뭐였냐? 이게 원래는 원룸형 주택이었어요, 이게. 그러다가 2월 달부터 소형주택으로 바뀌었는데 바로 이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예상했던 대로. 33회 문제에서. 소형주택. 그렇죠? 그럼 봐요. 소형주택은 원래 과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뭐다? 주로 하나, 뭐 하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한다 해서 보통은 뭐다? 보통은 원룸이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거를 보통은 원룸이 맞는데 원룸형 주택이라고 하니까 투룸, 쓰리룸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 가정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잖아. 조금만 규모를 늘리면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완화해서 원룸형이란 말 대신에 소형주택이라는 걸로 개명을 하게 돼요. 더 방 많게 해주기 위해서. 이해 가시겠죠? 물론 하나의 룸으로 만드는 게 원칙이지만 3개, 2개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제는 개정돼가지고 됐어요. 그리고 봐봐. 이러면서 우리 봐요. 대부분 소형주택에 원룸 들어가 보시면, 저도 원룸에 꽤 오래 살았습니다. 총각 때. 근데 원룸에 들어가 보면 바로 보이는 게 뭐죠? 어떤 분이 그래요? 거실이 보인대요. 원룸이라고. 그냥 방이야. 그렇죠? 바로 보이는 게 조그만 개수대 같은 부엌이에요. 근데 법에서는 신기하게 주방이란 말을 안 쓴다? 부엌이란 말을 써요. 올드하게. 부엌이야. 그죠? 부엌에 뭐 싱크대 싼 거 있겠지. 5만 원, 10만 원짜리 세입자용. 그렇죠? 그런 거 있고 보통 라면 끓여 먹잖아. 밥을 안 해 먹고. 그 위에 전자레인지 하나에 있으면 밥 데워 먹고. 그게 보통 일반적인 라이프 생활이지.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된다? 샤워는 해야지. 욕실. 보통 독립된 주거를 얘기할 때 욕실, 부엌을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독립된 주거를 얘기할 때 뭐라 한다? 욕실, 부엌. 그러면 소형주택은 현관, 부엌, 욕실은 따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되었습니까? 됐어요. 그럼 봐봐요. 공동주택으로 합니다. 소형주택은. 그리고 소형주택 원 규모가 원래 얼마였다? 50 이하였는데 60 이하로 개정됐고 요거 아직 안 나왔어요. 저는 이거 34회 또 나온다에 100% 겁니다. 안 나오면 관둘 거야 진짜. 진짜 농담 아니야. 진짜야. 적어놔. 관둔다 했음. 안 나오면. 내 이름 쓰지 마. 어쨌든 그래서 공동주택인데 50 이하가 아니라 60 이하로 늘었어요. 아주 중요하죠 이것도.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지하층에 설치하면 안 돼요. 왜? 요번에 수재 났을 때 봐서 알겠죠. 그리고 영화 기생충 봤죠. 그래서 안 돼요. 주거생활이 현저히 위해로 오니까.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요거 세 번째,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냐 30제곱미터 이상이냐 구분하셔야 돼요. 전용 면적이 30 미만인 경우라면 봐봐.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으로 해줘야 된다.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으로 요게 요번에 3.3의 기출이었는데 봐요. 아주 넌센스인데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아무리 원룸이어도 봐봐. 욕실까지 개방을 해. 문이 없어. 그러면 쉬도 못 넣어. 누구 오면은 샤워도 못해. 창피해서. 이해 갑니까? 돼요 안 돼요? 욕실에 문 안 만들면 욕 나와요. 알았죠? 그러니까 욕실 가려주세요. 사생활보호. 그렇죠? 보일러실을 문을 안 만들었어요. 개방했어요. 불 때면 뭐 나오죠? 어떤 분이 어제 불 나오는데 아니 불은 나오는데 불 때면 가스가 나와. 일산화탄소. 이해 갑니까? 뭐 하죠? 중독됩니다. 우리 그래가지고 왜 한겨울에 보일러 점검 안 하고 바로 보일러 틀었다가 일가족이 돌아가시는 사건을 자주 목도합니다. 그 배관 같은 거 빵꾸 났나 안 났나 발 빠지나 확인해야 되거든. 그냥 트는 게 아니라 저번에 밑에 지방 어디에서도 사위 오랜만에 왔다고 막 따뜻하게 재워온다고 장모 다 죽었어 그냥. 가족이 다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보일러실을 열어놓는 건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안 되겠다. 막아놔야 돼요. 그렇죠? 욕보 제외. 욕보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으로. 근데 요번에 기출 문제. 욕실 부엌을 제외하고는 와 환장한다 진짜. 부엌 그냥 보면 몰라요. 부엌이 문 따로 있는 거 봤어요? 원룸에? 바로 들어가면 오픈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용을 안 읽는 거야. 그냥 외운 것만 자꾸 뽑으려고 하는 거지. 주변에 보이는 건데. 봐봐, 다시 한번 얘기해요. 공법은 이제 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많이 봐야 돼요. 임장을 댕기고 뉴스, 사회과학 뉴스를 보시면서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정말 쉬워요. 제가 자꾸 왜 사진을 보여줘요? 그냥 이해가 쉬우니까. 말로 100번 하면 뭐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림 보고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요번에 시험 문제에 욕실, 부엌 제외하고 하나의 공간. 와 정말 너무했어 인간적으로. 욕실, 보일러실 제외 하나의 공간. 욕보 제외. 알겠습니까? 그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3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면적이면 침실을 3개 이내. 그 밖에 공간 구성할 수 있고 침실이 2개 이상인 건 전체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방 2-3개도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왜 침실 2개 이상이 3분의 1 넘지 말라고 할까? 이유는 부대 복리가 너무 부족해지기 때문이에요. 그쵸? 조그만 코딱지만한 방에 살아도 차는 벤치야. 요즘에 그 젊은이들의 기본적인 라이프 스타일이야. 폼생폼사. 어차피 뭐 집도 못 사는 거 그냥 차나 좋은 거 타자 가오잡게 이런 스타일이거든. 우리 같으면 그 차 팔아서 전세 가겠다. 월세 안 내고 나 같으면. 그죠? 근데 우리 마인드 애들 마인드는 달라. 그죠? 그건 좀 다르더라고. 어쨌건 그 부분들 이해해 보시면 돼요.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럼 봐요. 도시형 생활주택 종류는 뭐가 되어질까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이에요. 아주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고 소형주택 관련 지문들 요번에 34에 또 나올 거야. 저는 3년 연속 예상합니다. 33, 34, 35까지. 가장 중요한 게 도시형 생활주택. 알겠습니까? 라고 이해하십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위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제한 등 나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럼 이제 리모델링 좀 볼게요. 그러면 두 팔 좀 들어보세요. 목 좀 돌리고. 아이고 재밌어. 그래도 재미는 있지 않아요? 원래 우리 모르던 거 알게 되니까? 원래 다 아시던 거였나? 그러면 봐요. 그럼 제가 사진 좀 한 장 보여줄게요. 사진 또 안 띄웠나? 아, 띄웠구나. 봐봐요. 그럼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봐요.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주로 이렇게 주택 단지를 짓는 걸 얘기하는 건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30호 30세대 이상 뭐라고요? 30호 30세대 그렇죠? 이상이라는 걸 지을 때 주택법이란 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주택의 단지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바같이 뭐가 됩니까? 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택도 있고 뭐 주차 라인 것도 있으면서 부대 시설도 있고 뭐 또 놀이터 같은 거 있어가지고 복리 시설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단지 안과 밖을 뭐다 연결시키는 건 뭐라 불러 이거를 간선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이게 바로 주택 단지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공동주택 단지는 이렇고 단독주택 단지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30호 이상을 짓을 때 사업계획서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업계획서에만 주택을 지으면서 우리가 내용 보시고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한 세, 두 세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따지고 본다면. 그렇죠? 그러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형주택 같은 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보통 원룸으로 짓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욕실하고 뭐다 보일러실은 따로 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닫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 보일러실 정말 터버리면 정말 다 죽어요, 진짜.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골에 부모님 계시거나 하시면은요, 꼭 보일러 트실 때 연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나중에 검사해 못 트셔야 돼요. 정말 큰일 나. 그렇죠? 그런 얘기들. 이게 소형주택 부분이고요. 뭐 세대 구분형은 나중에 얘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봐봐요. 부대시설. 보통 단지내 이렇게 주차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대표적인 부대시설인 거죠. 경비실도 있고, 부대시설. 그렇죠? 이런 것들. 이사 가네요? 어디 가나? 그래서 그 다음에 복리시설. 놀이터 같은 거. 대표적인 놀이터하고 경로당이 복리시설이에요.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불편한 거지. 들어봐요. 어린이 놀이터. 어놀. 시작. 어린이 놀이터. 왼쪽 밑에 있죠? 어놀. 그 다음에 경로당 같은 게 대표적인 복리시설이에요. 그렇죠? 106페이지 왼쪽 밑에 있잖아. 복리시설 보면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이 대표적인 복리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을 부대시설로 나오면 되게 헷갈려요. 그렇죠? 어놀 경로당은 복리. 시작. 어놀 경로당은 복리. 금리빨이 나온 시기의 파라오. 어놀 경로당은 복리. 시작. 금리빨 왜 안 해요? 봐봐. 우리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대 복리고 요즘엔 이런 식으로 새로 짓는 것들은 굉장히 부대 복리가 지상 지하에 많이 돼 있어요. 요즘 별게 다 있더만 보면은요. 뭐 이런 피트니스나 골프 뭐 이런 기본인 거고요. 요즘에 수영장도 있어요. 서초 반포자이 있잖아요. 내가 그때 한번 오픈했을 때 가봤는데 구경하는 집 있을 때 가봤는데 CGV도 있다? 그 안에? 와, 수영장 4레인 있어요. 이야, 물어봤더니 40억이래. 수고하세요. 요즘엔 참 좋아졌더라고요, 보니까. 지상에는 거의 다 이렇게 공원만 있고요. 대부분 지하에 주차 라인 깔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것들은요. 정말 좋아요. 돈이 없어 문제지. 그렇죠. 이게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리모델링 관련된 것들 잠깐 좀 봐볼게요. 리모델링은 솔직히 얘기해서 뭐 처음 배울 때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이 주택법의 리모델링은 건축법의 리모델링과 조금 정의는 달라요. 여기는 공동주택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택법의 리모델링은 뭐다? 공동주택만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주택의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걸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봐봐요. 우리 기본적으로요. 공동주택은 집합 건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101호, 502호 이런 식으로 호별로 다 구분 등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 101호 아줌마는 찬성하고 501호 아저씨는 반대하고 이러면서 뭐가 된다? 분쟁이 시작돼요. 사실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리모델링을 못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건물이 급속도로 노후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몇 년 지나서 재건축으로 흘러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낭비다. 그러니까 재건축할 만큼의 위험도가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10년이 지났을 땐 대선하고 15년 지났을 땐 증축하면서 우리가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을 진행해 보자. 그러면 자원을 좀 낭비하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게 의도인데 실제 속내는 따로 있어요. 뭐다? 재건축의 대체제. 재건축을 하도 못하게 하니까 주민들이 화를 내잖아.
아니 불편한데 하지 말래잖아. 그럼 어쩌라고. 비대 놔야 되는데 화장실에 코드가 없잖아. 짜증나잖아. 그렇죠? 그러면 리모델링에 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어떤 민심 달래기용? 이런 용어로 재건축의 대체제 비슷하게 도입한 거예요. 원 정의는 그게 아닌데.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잠깐 좀 수정 좀 하면 여기다가 이상이란 말 대신에 15년 지난이라고 합시다. 이상이란 말 대신 지난. 10년 지난 요거 공동주택, 15년 지난 공동주택. 조문 다시 확인해 봤더니 지난이라고 돼 있더라고. 그렇죠? 10년 지난, 15년 지난. 그래서 리모델링 하려면 대수원할 때 증축할 때 10년 지났는지 15년 지났는지 경과 증명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요즘엔 또 경과라고 쓰면 좋은데 자꾸 한글화 하느라고 바꿔서 그래 지금 이게. 10년 경과, 15년 경과 이러면 되는데 한글화 하느라고 지난 공동주택이라고 나와요. 조문상으로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요즘은 자꾸 이렇게 풀어 쓰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법들이 그런 얘기들 됐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면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만 안전진단이란 말이 보이죠? 안전진단은 두 가지예요. 재건축 안전진단, 리모델링 증축형 안전진단. 그렇죠. 그래서 뭐다? 위험하면 어디로 가라? 재건축이 필요하다면 증축형 리모델링은 허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 B, C, D, E 중에서 C등급 정도 나오면 리모델링으로 가요. D, 2등급 나오면 재건축으로 가는 거고. 보통 D등급은 조건부고 재건축이, 2등급은 그냥 재건축 가는 거고요. C는 말하나 마나 리모델링이에요. 고치려고 한다면. 알겠습니까? A, B와 관건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 얘기들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 뭐 안전진단 기준도 많이 완화한다고 했으니까 리모델링은 이제 끝났어요. 또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은 재건축이에요. 근데 또 파란 정부 돼서 재건축을 박해하면 다시 또 리모델링이 또 빛을 발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결국은 그냥 버티다 재건축하세요. 리모델링 단지 봤더니 그닥 프로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붙여놓은 거라 기존 주택에다가 좀 안 좋긴 해요. 시간 지나고 나면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런 얘기들. 세부 내용은 나중에 요 정도가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눈 뜨고 넘어가시면 다음 거. 이제 주택의 건설 파트로 갑시다. 한 번 더. 아직 1시간 안 됐어요. 기지개 펴고 목 좀 돌리고.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 여쭤볼게요. 몇 시에 주무세요? 보통? 12시 전에 주무신다? 근데도 졸려요? 심각한데? 그죠? 중간에 뭐 깨요? 근데 졸려요? 봐요? 이 잠은요 잘수록 늘어요. 근데 뭐 12시부터 2시 사이인가 뭐 그때는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키 큰다고. 다 컸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시간 좀 조율 좀 해야 돼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수면 시간은 항상 2시, 늦으면 3시 그때 자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죠? 뭐 하다 보면 2시 돼요. 뭐 하다 보면 앉아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7시쯤 일나거든요 저는. 그리고 아침 좀 여러 가지 좀 안마 좀 받고 뭐 하다가 나오는데 이게 연습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공부 수험생 기본적인 수면 시간은 너무 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한 6시간 정도가 딱 맞아요. 6시간 정도. 더 이상 자는 거는 신생아 수준이라서 안 돼요. 알았죠? 봐봐요. 그만 건설 좀 봐볼게요, 여러분. 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뭘 봤냐면 주택의 단지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이렇게 주택의 단지를 만들잖아요. 그럼 주택의 단지가 30호, 30세대 이상일 때라고 한다면 주택법에 뭘 받아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주택단지를 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에 대한 부분에 이제 뭘 배우냐면 우리가 건설이라는 걸 먼저 배워야 돼요. 건설 공급 관리에서 건설을 먼저 배운다 이 얘기예요. 그럼 봐봐요. 눈 떠보면 그러면 건설에 대한 부분은 뭐냐? 일단 사업의 주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사업 주체 누군지 알아야 되고요. 그럼 사업 주체가 집 지려면 뭐가 필요할까? 돈이 필요해. 맞췄어요. 어제 어떤 분은 시멘트가 필요해. 돈이 있어야 사지. 뭐라고요? 그래서 주택에 자금이라는 게 일단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사업 주체가 주택 자금을 가지고 뭘 받는다?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요. 그래서 뭐다? 사업을 시행하는 게 건설 파트의 소목차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사업 주체가 주택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시작. 사업 주체가 주택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시행할 땐 사업 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는 거예요. 건축법에는 건축의 허가를 받지만 지금은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단도직업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맞춰봐. 이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 사업 주체는 국장한테 등록하고 하는 등록사업자와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할 수 있는 비등록 사업자라는 걸로 이게 사업자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비등록 사업자의 대표주자 주택조합. 요게 또 포인트죠. 문제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목차도 이해를 하시고 암기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디 나오는 건지 예측이 안 되거든요. 내 말 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 내용에서 등록 사업자, 비등록 사업자고 비등록 사업자의 조합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사업 주체부터 뭔지 한 가지만 일단 내용에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봐봅시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요. 첫 번째, 사업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시작. 누구입니까? 등록사업자. 시작. 누구입니까?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 비등록사업자. 그렇죠? 사업 주체에 대한 기본적인 분류가 되어지겠죠. 됐습니다. 그럼 사업 주체에 대한 부분을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잘 봐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시군구장에게 등록한다고 나면 정말로 머리가 하얘져요. 에?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의 등록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현대아파트가 서울시 노원구에만 있나요? 부산가도 있고 제주가도 있나요? 안 가봐서 모르겠죠? 뭐라고요? 그러면 광주가도 있고요. 그리고 대구가도 있어요. 아, 전국구구나. 시작. 아, 그러니까 국장에게 등록이에요. 그러면 안 헷갈려요. 그렇죠? 현대아파트 어디 가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전국구인 거야. 그리고 정부가 소나기 안에 업자들을 놓고 규제하고 싶은 거야. 조율하고 싶은 거지. 그래야 통제가 쉬우니까. 그렇죠? 근데 요번 시험 뭐라고 나왔냐? 이거 내 강의 안 했던 건데 요번 33년 이게 나왔어요. 시도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없는 거를 고르시오가 문제였어요. 시도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없는 걸 고르시오. 답이 이거였어. 등록사업자 등록. 근데 이것만 알았으면 위임 규정을 안 배워서도 알 수 있는 거거든, 그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 답이 1번이야. 뭐? 등록사업자 등록. 이해갑니까? 위임할 수 없어. 국장이 하는 거니까.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직접적으로 배운 건 아니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거야, 사실은. 이것만 알고 있다고 한다. 정확히 알고 있다면. 내가 수업하면서 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하고선 위임이란 말 한 적이 없어요. 수업할 때. 그럼 뭐야?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정확하게 막 내가 문제를 어제 보고 온 것처럼 막 이거 나올 거야 100% 이렇게 하면 난 잡혀가는 거야. 문제 보고 와서 나는 잡혀 여러분 붙고 나는 구속되고 파격 그러면 안 돼요. 봐봐. 그러면 언제 등록을 하냐면 봐봐 연간이야. 연간 20호 20세대 이상. 연간 20호 20세대 이상이면 등록을 해야 돼. 대지면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등록을 해야 되고 대지면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 됐죠? 그럼 이러면 쌤 아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30채 아니었나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은 꼭 이 법에서 주택을 짓는 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건축법에서 30채 안 되게 짓건 주택법에서 30채 이상으로 짓건 어쨌건 연간 20채 이상이면 등록을 하라 얘기야.
꼭 이 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 집 짓는 자만 등록하란 말은 아닌 거야. understand, understand. 알았지? 알았죠? 그 정도 이해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용에서 본다 한다면 비등록인데요. 등록하지 않고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 공공입니다. 공공의 사람은 왜 등록을 하겠어요? 내가 오해한데. 등록할 이유가 없죠. 그럼 대표적인 공공사업방이 누구예요? 국가, 지방자치단체하고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공공사인방. 프리패스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공공사인방. 그래서 뭐가 되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라고 한다면 등록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공익법은 나중에 얘기하고 중요한 건 민간입니다.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누굴까? 아하, 봐봐. 주택조합이나 고용자는 민간자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택조합은 뭐예요? 소유자가 모여서 만든 거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모여서 만들어서 조합 만들어 단체 이익을 향유하며 집을 짓는 거죠. 그렇죠? 근데 봐봐요. 재밌는 게 왜 주택조합, 직원 등을 고용하는 고용자는 등록하지 않고 할까? 민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써봐. 이유는 반복하여 사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봐요. 현대건설은 우리 죽어도 죽을 때까지 또는 죽어도 계속 집을 지을 겁니다. 현대건설은. 이해 가셨죠? 하자면 어떻게 되죠? 주택조합은 조합원들 집 져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고용자도 직원들 사택 한번 지어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반복적인 사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민간자이어도 등록의 의무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주택조합 고용자. 하지만 그냥 등록하지 않게 하면 또 탈법하니까 이미 등록한 누구? 등록사업자들과 뭐 할 때?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이미 등록한 등록사업자보다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그때만 등록하지 않습니다. 키워드 만, 동그라미. 만. 여기 봐봐. 만. 이미 등록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그럴 때만 등록하지 않는 거다라고 우리가 내용 등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면 우리가 주택을 건설할 때는 사업 주체가 누구냐가 완전 중요하다. 한 번 더. 사업의 주체가 주택의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사업 주체와 관련된 부분 중에 등록 사업자와 비등록 사업자에 대한 부분 받고 그중에 조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합은 또 따로 볼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순서를 기억하셔야 내용을 숙지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십니다. 그럼 나와보시면 이제 오른쪽 그중에 뭐부터? 조합부터 내용을 정리해 보자. 매년 기출. 주택조합. 쉬었다가 3교시 마무리합니다.